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공모주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바로 2022년 전반적인 공모주, 또 어떠한 빅 공모주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월 공모주 또 어떠한 일정과 그리고 탑5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만한 공모주는 또 어떠한 공모주가 있는지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또 부자TV와 또 매달 계속해서 공모주에 대해 같이 좀 다뤄주시는 분이죠. 우리 염정팀장님 또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짠 게 아닌데 네. 색감이 딱 뭔가 어우러지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준비하고 온 건 아닌데 네. 너무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잘 맞네요. 네. 그래서 약간 또 이 겨울겨울한 날씨에 네. 또 어울릴 만한 또 컬러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과 또 보기 좋은 모습으로 1월 공모주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은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내년 한 해 2022년 공모주 전반적인 좀 프리뷰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자, 굉장히 또 대형 IPO들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일단 2021년에도 사실 이제 IPO 시장이 워낙에 화랑이었고 누적 공모 금액만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내년도 만만치 않고요. 내년에 뭐 더 핫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이제 관망 심리를 조금 좀 잦아들었지만 다시 이 IP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다시 시장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뭐 이제 고시고요. 바로 1월부터 시작되는 공모 시장에서 정말 그 핫한 종목, 핫한 섹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은 뭐 기관 투자자들, 뭐 외인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형주들이 워낙 많아요. 뭐 현대 오일뱅크, 현대 엔지니어링, 뭐 현대가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한동안 좀 없었죠. 현대 쪽에서는 신규 상장 없었는데 현대 오일뱅크, 현대 엔지니어링 이 약간 뭐 기업 가치로 약 10조 원대 기업이 이제 거대 기업이 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 잘 했는데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또 상장 대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잘하면 2개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올해 2021년에 좀 논란이 됐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쩌면 같이 좀 상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요. 또 시장에서는 지금 연말부터 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가졌어요. 컬리, 마켓컬리가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원래 이제 마켓컬리는 나스닥으로 가려다가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지 뭐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내 상장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고 마켓컬리와 함께 3대 식품 배송업체, 3대 식품 배송업체 SSG.com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까지 사실 많은 대형 종목과 섹터에서 좀 사실 이제 기대가 모아지는 종목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21년 네. 올해도 굉장히 IPO 시장이 또 뜨거웠었는데 네. 내년에도 또 그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 관심 있게 보세요? 일단은 궁금해요. 저는 네.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꼭 할 거고요. 네, 꼭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비밀로 할게요. 궁금한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청약 성공하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22년 공모주 프리뷰 한번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다음 달 1월 공모주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도 함께 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저는 2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청약할 때 초반에 단기 차익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청약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하고 나면은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약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사실 정말 좋은 수익률을 가져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상장 후 조금 눌리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청약할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전체 공모주의 연간 수익률이 약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그러면 뭐 진짜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는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청약도 청약이지만 앞으로 이제 이어질 이제 주가의 흐름
흐름을 봤을 때도 초반에 좀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1월 달에 일단은 공모주 청약 일정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양입니다. 8개 종목이 예정되어 있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는데 청약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도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8개 종목이 있고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청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토엔은 우리가 12월에 사실 공모주 일정이 있었는데 연기된 거예요. 오토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용품, 부품은 아니죠. 용품 관련된 업체고요.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2일부터 13일에 K옥션이 상장 청약 예정이 있는데요. K옥션 하면은 어떤 종목 떠오르시죠? 저는 서울옥션이 그렇죠, 정답. 예, 서울옥션이 워낙에 오래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이었고 앞으로 유망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미술업계에서 미술 경매, 이제 중개, 판매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서울옥션과 함께 K옥션이 상장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인데요. 사실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왜냐 뭐 조물용 의약품 뭐 개발 뭐 이런 제품, 제조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은 섹터에서 좀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 일정이 사실 좀 되게 빡빡합니다. 할 게 많은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청약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1월 20일에서 21일 LG 에너지 솔루션 끝나자마자예요. 네. 바로 이어지는 종목이 이지트로닉스 그리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두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일정이 겹쳐요. 겹친데 두 종목 모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째 주에는 아셈스라는 기업은 이제 플라스틱 제조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약간 비선호 종목으로 좀 빼놨고요. 마지막에 있을 1월 24일에서 25일 날 나레 나노텍이라는 기업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업인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방 산업이 워낙에 좀 화랑이 될 거기 때문에 나레 나노텍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셋째 주가 굉장히 또 핫하네요. 셋째 주에는 바쁘죠. 셋째 주에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죠. 꼭 네. 저도 꼭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 8개의 종목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들을 다 청약하기는 또 어렵단 말이죠. 이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나마 좀 더 유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해당 탑5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LG화학 주가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모든 이제 자금들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공모가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이제 공모가 밴드가 정해졌는데 아마도 공모가 상단 30만 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만약에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상단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회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일단은 공모가 상단이 30만 원으로 만약에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시가총액이 70조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70조 중에서도 우리가 공모 자금으로 가져가는 게 한 10조 정도는 이제 공모 청약을 가능하다.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쵸. 10조 정도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도 좀 청약을 하겠지만 그만큼 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꼭 청약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최소 청약 주수로 봤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30만 원에 이제 10배인 300만 원에 10주인 300만 원에 우리 증거금 50%니까 150만 원이 있어야지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계산이 나온다.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를 위해서 이제 증권사 계좌 많이 터놓으실 거예요. 가족별로 많이 터놓으실 거고, 이렇게 한 주당 공모가 높은 종목들은 그만큼 한 주만 받아도 일단은 수익률이 꽤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청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조가 될 경우에 바로 시총 3위에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바로 시총 상위로 올라서면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단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완벽하게 떼어냈기 때문에 대부분 다 2차 전지에 대한 제품,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뭐 전기차용 배터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될 것이고, 뭐 중소형 이제 배터리들이 2차 전지 쪽이 될 것인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증권사가 청약을 하고 어떤 증권사에서 좀 많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때 임박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많은 증권사가 참여를 해요. 무려 7개의 증권사가 네네. 있는데요. 일단 대표 증권사가 KB투자증권이고 KB증권이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공동 주관사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물량이 이 3개 증권사에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개 증권사, 뭐 미래에셋, 신영, 하나금투, 뭐 하이투자증권은 주식 배정수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좀 작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청약을 하신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상위 3개 증권사가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고, KB증권이 전체 물량의 거의 뭐 한 30-40%는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세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하시면 좋겠고, 일단 그때 눈치 작전이 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경쟁률에 따라서 또 일부는 또 이제 최소 청약으로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하기로 굳건히 마음을 먹은 투자자로서 네.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역발상으로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식수를 많이 안 주는 하이투자증권? 그쵸. 하이투자나 신영 쪽으로 좀 눈치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뭐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때도 SK증권에서 가장 그러니까 배정 주수가 적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없었던 SK증권에서 가장 많은 그 배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역발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역발상을 할 수 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랑 또 네. 눈치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해주세요. 직전에 해가지고 좀, 근데 그게 막판까지 지금 몰리기 때문에 참 네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가족분들 계좌까지 다 해서 한 주씩이라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종목은 K옥션입니다. K옥션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미술품에 대한 뭐 경매, 중개, 뭐 판매 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을 봤을 때는 서울옥션이 약 한 2.5배, 3배 정도 더 큰 규모고요. 뭐 영업이익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또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서울옥션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K옥션이 또 만약에 또 상장을 통해서 회사가 외형을 좀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뭐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2019년도에 실적이 매출이 좋았네요. 하지만 점점 더 뭐 2020년, 2021년까지도 그 매출액은 이어가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도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2021년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졌네요. 갑작스럽게. 여기에는 뭐 판관비 같은 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미술품이 지금 이제 온라인 미술품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좀 절감시킬 수 있겠고, 플랫폼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 사업이 대박이잖아요. 한번 네.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서는 이제 비용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우리 서울옥션이 물론 뭐 미술품 시장 자체가 커지기도 했지만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 바로 NFT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술품을 통해서 NFT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번에 K옥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K옥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투자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장외가를 보게 되면은 매수 매도 호가 이제 중간 정도를 보게 되면 한 3만 원 선, 28,000원, 3만 원 선에서 이제 좀 책정이 되지 않을까. 공모가보다는 지금 좀 웃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K옥션이 이제 미술품 경매 측면에서 이제 점유율 1위인 서울옥션과 거의 경쟁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서울옥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NFT 네.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올해 네. 거의 한 3-4배 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서울옥션 차트를 찾아볼까요? 예,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사실 올 초 대비해서 거의 한 3-4배 정도 뛰었고요. 그 흐름세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미술품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그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관심 조금 최근에 좀 이제 NFT 관련주에 눌렸기 때문에 이러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K옥션도 상장하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가면서 그렇죠. 서로 더 좋은 시너지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최근 서울옥션 경쟁사 흐름이 워낙 또 좋은 만큼 K옥션의 흐름도 좀 기대해볼 만한데,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K옥션이 네. 아직 NFT 관련된 움직임을 예, 뭐 아직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맞습니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한 뭐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why not?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상장 후에 더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사업에 특히나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신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관련된 업체를 뭐 인수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지트로닉스. 네, 이지트로닉스인데요. 이지트로닉스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2차 전지, 신재생,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 전력 변환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연관되는 전방 산업이 전기 수소차, 친환경차, 그리고 5G, 이동통신, 그리고 방산업계 여러 분야로 사실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로 봤을 때도 전기차 섹터 그리고 통신 두 부분이 가장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쪽, 5G 관련된 쪽으로의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좀 공급이 가장 좀 많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쪽으로의 좀 공급을 좀 늘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공모가가 19,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외시장에서의 호가가 한 4만 원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2배 가까운 지금 이제 호가가 불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 성장성에 좀 무게를 둔 청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사로 봤을 때는요. 고객사도 워낙에 이제 전방산업 쪽에서 고객사를 찾아보게 된다면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 등 대기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 그리고 성장성 모두 다 동반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양한 모멘텀을 좀 띄고 있는 만큼 이지트로닉스 또 실적이 근데 네. 매출액은 괜찮은데 영업이익 단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영업이익이요? 네. 사실 아직은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좀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매출액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세가 눈에 보일 정도는 사실 아니네요.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더 관심을 갖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또 LG에너지솔루션이랑 네. 청약 기간 자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좀 동일 섹터 2차 전지 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밀려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정을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요. 먼저 청약을 18일, 19일 하고 이제 환불을 21일 날 받아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아침에 받거든요. 그럼 21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는 21일 날까지가 청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고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이지트로닉스 청약
충분히 가능하다. 아, 네. 그럼 2차 전지 내가 에너지 솔루션을 네. 못 샀기 때문에 꽁 대신 닭으로 이지트로닉스 또 해볼 수 둘 있겠다. 다. 아, 둘 LG는 다. 솔루션 하고 환불받은 걸로 바로 이어서 네. 부지런하시는 분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름이 좀 네. 어렵네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네, 막 입에 딱 달라붙지가 않네요. 네. 예,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이트로닉스랑 같은 청약 일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뭐 두 개를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개가 좀 영역이 좀 달라요. 섹터가 확실히 좀 다른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종목명을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인가? 무슨 그렇죠. 기획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조금만 더 좀 메타버스틱하게 좀 했으면은 더 팍 들어왔을 그러게요. 텐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XR, VR 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XR, VR을 통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게임 이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올해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사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부터 해서 이제 넥스트까지 메타버스는 상장만 하면 일단은 잘 간다라는 좀 인식 때문에 네. 그래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뭐 어떤 다른 뭐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XR 쪽에서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에서는 뭐 XR, VR 게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다. 엔터테인 쪽이 아니고 딱 메타버스에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면에서 봤을 때 뭐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안타깝게도 이런 기업들이 사실 또 계속 적자예요. 네. 적자를 올해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상장 초기에는 그래도 충분히 관심을 좀 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공모가가 얼마 정도, 공모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되냐면 9,000원에서 12,000원대로 아마 책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12,000원이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가져갈 수 있는 현재 호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4, 5,0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거의 지금 몇 배? 3배? 3배 정도까지도 이제 시장은 아니죠. 투자자들이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비록 적자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한 번 또 엮이면 또 하늘 모르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을 모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기간 수요 예측이 정말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흐름이 좀 다소 좀 눌림이 있지만 다시 또 연초에 만약에 좀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라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네.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넥스트 같은 네. 기업도 솔직히 적자였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도 엔터 개념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개념의 좀 사업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또 메타버스의 그런 산업의 흐름이 또 좋으면 같이 좋은 결과를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나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래 나노텍이고요. 나래 나노텍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제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이 뭐 올해 한 해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앞으로의 좀 기대감과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애플 관련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나래 나노텍은 이런 디스플레이 공정에 관련된 이제 후방 산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LCD, 뭐 OLED 관련해서 코팅, 돋보기 등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포토 장비, 모듈 장비, 뭐 코팅 장비 전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이제 포토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뭐 2019년부터 해서요. 그 매출의 성장세가 이제 눈에 띕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대비해서 2020년도에 약 매출액이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회사가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있고 외형 성장도 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21년은 일단 3분기까지 실적만 보더라도 3분기까지 실적이 2020년도에 실적을 훨씬 좀 뛰어넘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50% 이상의 성장세를 연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네요. 회사가 내실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는 한 2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장외 시장에서는 약간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뭐 지금 아직 호가가 좀 없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 좀 시기가 청약 일정이 1월 말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성장세는 네. 오늘 봤던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제일 좋긴 하네요. 그러네요. 예. 네. 사실 OLED 이 디스플레이 쪽이 네. 작년에 많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또 실적 성장 그렇죠. 기대도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총 5개의 기업을 좀 알아봤는데 아마 많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또 좋은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뭐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솔직한 편이라서 나머지 기업들을 말씀 네. 언급을 안 드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좀 네. 없고 뭐 최근에 조금 이제 IPO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제 차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덜하다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처격을 했다가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모주 시장도 좀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대로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종목에 했다가 수익률이 좀 잘 날 수도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시장이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고 공모주 시장도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더 종목 선정을 좀 더 잘하셔야 되겠고요. 무리한 공모 청약은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은 2022년 또 사실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1월 공모주 탑5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1월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하셔서 청약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청약해서 좋은 결과까지 좀 이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네, 부자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매달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내년에도 더 좋은 공모주에 대한 소식 말씀드리고 정보 드렸으면 좋겠고요. 부자TV 더 번창하시고 부자TV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항상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